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일본 어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한 시운전 들어갔는데요. 네네. 2주 동안 시운전해서 점검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IAEA 최종 보고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네. 일본 정부가 아마 예정대로 방류할 것 같기도 한데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글쎄 일단 먼저 이번 그 시운전은 네. IAEA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만약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했을 경우에 방류하는 거는 뭐 일본 정부가 앞으로 일본 정부에 달려 있는데 어찌되었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방류를 위한 그 장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수준으로 이번에 이해가 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한 2주간에 걸쳐서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하고 바닷물을 섞어서 네. 흘려보낸 다음에 이게 과연 방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또 긴급 시에 물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작동이 제대로 하는지 그 안전을 확보하고자 그 이번에 점검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의 입장은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한은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네. 그 일본 방류가 아마 본격화 되기 전에 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시찰단 갔잖아요. 네. 보고서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시찰단이 뭐 보고서가 뭐 고의적으로 늦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네. 그 일단 결과 보고가 최종 그 IAEA 최종 결과서 보고한 시점을 조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측에서도 네. 그 연구진 조사 결과가 시간이 걸리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은 우리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IAEA의 결과 그리고 우리 측 연구진의 조사 결과 확인한 다음에 저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IAEA 만약에 최종 결과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방류는 반대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측 조사 결과도 문제가 발견되면은 일본에 다시 또 추후에 안전 조치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방류 이후에도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이 공언한 자료와 다를 경우 다르다면은 네. 당연히 즉각적으로 중지를 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가 지금 포항 북구 쪽이잖아요. 네네. 이 지역구 그 포항 지역 반응은 어떻습니까? 포항도 막 유명한 뭐 또 해안에 있고 동해에 있고 뭐 포철도 있고 하지만 어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포항이란 도시가 원래 포스코 들어오기 전에는 투축이잖아요. 어업이었죠. 예, 그렇죠. 어업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 지금 수산업자들은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비과학적이고 선동하는 수준으로 그 굉장히 공포를 조장하기 때문에 지금 수산업계가 굉장히 지금 타격을 네.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지금 가짜 뉴스나 괴담 이런 것들을 좀 중단해달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네. 대대적 광고를 할 정도로 지금 수산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뭐 대표께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막 적시를 합니다. 이러면 뭐 멍게를 찾겠는가. 또 김이 오염이 되면은 또 김밥은 뭘로 만드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니까 이쪽 업계들이 지금 타격이 엄청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지금 가격이 지금 가격 폭락하는 것들은 뭐 반 이상 폭락을 했고 또 뭐 예를 들면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예. 또 폭등을 하고 아하. 이래서 지금 수산업계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산업계는 이런 공포 마케팅 제발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또 정치화 그다음에 또 뭐 상대방을 지금 악마화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여야가 이 지금 방류수를 가지고 오염수를 가지고 이렇게 정쟁화를 한다면 결국은 피해 보는 것은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되고 좀 더 넓게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 포항에서도 수산업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좀 제발 좀 냉정을 찾고 좀 과학적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네. 마실 수 있다. 네. 희석이 됐다면 조건 맞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자꾸 물어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먹을 수 있냐, 마실 수 있냐. 뭐 지난번에 영국 학자가 그렇게 네네. 마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총리도 마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질문이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총리가 어제 얘기도 했다시피 WTO의 음용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면 네.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뭐 자꾸 호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미 광우병에 네. 국민들은 한번 소위 속아봤고 또 사드 전자파 다 속아봤지 않습니까? 결국 성주 참외 엄청나게 판매량 높아서 성주가 지금 성주 참외로 아주 그 굉장히 지금 지역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게 언제 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그때 정말 또 속았구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적어도 괴담 같은 것은 퍼뜨리는 건 이제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좀 성숙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이동관 특보 이야기인데요. 학폭 논란을 본인이 직접 해명하면서 적극 대응 중인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가짜 방송 또 전교조 출신 교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지금 그 이동관 네. 아직까지 뭐 내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 문제, 이 아들 학폭 문제는 본인이 사과하고 네. 또 소위 피해자라는 사람이 화해를 해서 오래전에 지금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이 지금은 만나기도 하고 친구로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종결된 사안인데 이걸 지금 또 그 정쟁화 를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굉장히 과장되고 또 왜곡된 정치 공세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이번 차제에 네. 이 학폭 문제를 보는 관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연 정말 가해가 얼마나 지속이 됐느냐 또는 후속 조치가 과연 적절했느냐 네. 일단 피해자가 어떻게 이걸 수용을 했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이동관 그 아들. 특보의 특보의 아들 문제는 이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후속 조치도 사과를 했고 당사자 간의 화해도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제 학기 중에 전학도 갔고 또 지금도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그러니까 조치도 적절했고 또 상대방이 수용했다라는 점에서 그 다른 학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MBC의 악의적인 보도 행태입니다. MBC의 보도. 네네. 예. 분명히 이 피해자 요즘 뭐 피해자란 말조차도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이거 화해를 했다 그러고 본인이 입장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송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도하고 이 피해자가 자기를 학교 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까지 MBC 기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런 걸 전혀 기사화하지 않고 입장문도 전혀 뭐 한 줄도 쓰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MBC의 이 어떤 지금 보도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정말 MBC 보도 행태야말로 10년 전에 그 이제 학생들 사이의 어떤 다툼 그리고 사과와 화해로 끝난 것을 학폭으로 내몰아 가지고 이 정말 멀쩡한 사람을 학폭 피해자로 만든 그러니까 인격 폭행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할 때 그때랑은 좀 다르다고 완전히 봐야 다르죠. 됩니까? 네네. 다르죠. 대통령실도 좀 그렇게 본다면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뭐 뉴스에 의하면 언론 예. 보도에 의하면 뭐 15일 이번 주 안으로 뭐 내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학폭 문제 이것과는 완전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능력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아마 인선의 그 인선한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설명하리라고 봅니다. 자, 학폭 논란 말고도 지금 적합한 인사가 맞는지 이런 네네. 얘기도 좀 있는데요. 네. 과거 MB 정부 때 대변인, 홍보수석 또 언론 특별 보좌관 지내면서 언론 정책을 좀 진두지휘했던 게 있는데 당시 MB 정부의 언론 통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아직까지 방통위원장 네. 후보자 지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뭐 상황에서 뭐 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직까지는 무의미하지 않을까. 아직 뭐 네.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그 한상혁 네.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것들 예를 들면은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장 그 본분의 핵심은 그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은 아시겠지만 정권의 그 어떤 구미의 뜻에 따라 맞춰가지고 그 종편 점수를 조작하고 또 승인하고 은폐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그러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거는 분명하겠죠. 그래서 그 뭐 MB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전의 정부에서 언론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뭐 어떻게 지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지명이 된다 해도 그런 직무와 관련해서는 자격은 물론 이제 앞으로 공청회에서 다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건 충분히 검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한상현 위원장 뭐 네. 이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 네. 부분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나라 다 지금 초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과의 또 관계 개선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말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대화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중국과의 대화는 네. 당연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우리가 친중 행태 네. 이런 것은 안 되겠죠. 지금 이번 사실 이거 싱하이밍 대사 발언 당연히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나 예. 더 문제가 된 거는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로 멍석을 깔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대사가 통상 제1야당의 대표실을 와서 뭐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본인이 찾아가서 그것도 왜 찾아갔냐면 일본 오염수 문제 때문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중국 대사하고 할 얘기는 중국에 있는 그 원전 55기가 내뿜는 삼중수소 지금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50배나 달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는 싱하이밍을 찾아가는 거는 맞는데 일본 오염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본 대사를 찾아가야지 왜 도대체 중국 대사를 찾아가려고 했는지도 네. 모르겠고 그럼 결국 중국하고 한편이 돼서 민주당 한편이 돼서 뭐 또 친일 반일 프레임을 걸자는 건지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종국에 가서는 뭐 중국과의 대화는 한중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외교적인 측면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양국 관계는 결국은 상호 존중이 밑바닥에 반드시 깔려져서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식의 그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15분 동안 거의 뭐 훈시를 듣는 차원 이런 것은 저희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뭐 내정 간섭 수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추방하자는 의견이나 뭐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외교 관계는 어떤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좀 정말 좀 냉정을 찾고 국익에 오로지 실리, 국익의 중심으로 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다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관련해서 결국 지금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지금 공개하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 와중에 지금 김기현 대표 아들의 그 암호화폐 그 투자사 임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거 보도 네. 이 내용도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상자산 보유 현황 다 공개하자는 이 주장의 필요성 또 실효성에 공감을 하십니까? 뭐 사실 저희가 어떤 사건 터질 때마다 뭐 가장 뭐 공개하고 다 모든 걸 뭐 속된 말 탈탈 터는 이 대상이 되는 게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의원들이 다 국회의원들은 심지어는 뭐 재산 그 소급 입법은 원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외를 또 국회의원만 소급해서 해야 된다 이러고 그러니까 거의 그 어항 속에 든 물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이 김기현 대표 당시에 그 암호화폐 그 뭐 투자사 임원으로 근무했는데 본인이 취직을 한 거고 단 어떤 화폐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것까지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또 정치화하려는 건 정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당시에 지금 또 김기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들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그 아드님 문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성매매나 마약은 아니고요. 도박, 그렇죠. 도박이죠. 인터넷 도박입니다. 인터넷 아직 도박이죠. 그것도 무혐의 된 것도 그렇죠. 있었어요. 도박 의혹 같은 것들도 또 문제시하는 거. 그다음 성매매, 성추행인가요? 성추행 의혹이 있는 정청래 의원님, 또 아드님 거기 사과까지 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식들 문제를 소환해서 서로가 공격하는 것은 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암호화폐 당시 원내대표 시절에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이 발언한 것 갖고도 문제시하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부동산 정책 완전히 실패해서 젊은 친구들이 영끌을 해가지고 가상화폐를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2030의 이런 입장을 좀 이해를 하고 잠시 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김기현 이번 김기현 대표의 아들은 그냥 그냥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직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제 돈봉투 구속영장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이 됐습니다. 결론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연속 방탄 국회를 만들면서 지금 국민의 신뢰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지금까지 체포 동의안이 처음에 지금 최근에 민주당 4사람, 국민의당 1사람입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가결을 시켰습니다. 하영재 의원이죠. 하영재 의원이죠. 근데 민주당은 농내 의원의 예행 연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내 의원도 부결됐고 이재명도 부결됐고 윤관석, 이성만도 줄줄이 지금 부결됐습니다. 자유투표를 맡겨준 거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불체포 특권 이거 없애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 뒤에 언제까지 국회의원들이 숨어서 이렇게 범죄 자체를 숨길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요. 그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이거는 국민들이 이 부분만큼은 저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